안녕하세요. 오늘은 자신의 가치를 되찾아간 한 여성의 여정을 들려드릴게요. 35세 결혼 생활 12년 만에 이혼을 선택한 소피아의 이야기예요. 내 인생의 주인공은 결국 나 자신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여정. 함께 들어볼까요? 처음 이 사연을 보냈을 때는 정말 어디에라도 제 마음을 털어놓고 싶었어요. 글재주가 있는 편은 아니라 이야기가 두서없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어요. 저는 열정적인 요리사를 꿈꾸던 35 소피아입니다. 12년간의 결혼 생활을 정리하고 이제는 딸 하나와 함께 새 출발을 하고 있어요. 제 이야기가 비슷한 상황에 처한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해요. 기억은 항상 그 시작점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 같아요. 민호를 처음 만난 그 도심 속 작은 시장. 저는 당시 작은 반찬 가게 소피아의 부엌을 열어 막 자리를 잡아가는 중이었고, 민호는 그 맞은편에서 수입 와인 가게 테이스트 오브 월드를 운영하고 있었죠. 봄이 시작되던 3월, 민호의 가게에 특별한 와인 시음회가 있었어요. 저는 평소 요리와 페어링할 와인을 찾고 있었기에 그날 참석했죠. 그곳에서 민호를 만났어요. 저보다 5살 많은 그는 처음 보는 순간부터 편안하게 다가왔어요. 와인에 대한 그의 열정과 지식은 정말 매력적이었죠. 특히 그가 와인을 설명할 때 눈빛이 반짝이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저희는 그렇게 한 달 정도 서로의 가게를 오가며 친해졌어요. 제가 만든 요리에 어울리는 와인을 추천해주고 저는 그의 와인에 어울리는 음식을 만들어 주면서요. 그런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가까워졌고 비즈니스 파트너를 넘어 서로에게 특별한 존재가 되어갔어요. 민호와 저는 서로의 관심사가 비슷했어요. 음식과 와인이라는 공통분모가 있었고 둘 다 자신만의 사업을 일구고 있었으니까요. 시장 사람들은 저희를 보고 음식과 와인처럼 잘 어울리는 커플이라고 불렀어요. 정말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죠. 3년의 연애 끝에 우리는 결혼을 했어요. 양가 부모님들의 축복 속에 치러진 결혼식은 정말 행복했죠. 작지만 아늑한 아파트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고 서로의 가게를 오가며 바쁘지만 충만한 나날을 보냈어요. 결혼 2년 차, 제가 첫 아이를 가졌을 때였어요. 임신 초기의 입덧이 너무 심해서 가게를 계속 운영하기가 어려웠어요. 민호와 상의 끝에 잠시 가게를 접기로 했죠. 그때만 해도 잠시라는 생각이었어요. 아이가 어느 정도 크면 다시 시작하자는 계획이었으니까요. 우리의 딸 하연이가 태어났고 저는 전업주부가 되었어요. 처음에는 새로운 역할에 적응하느라 바빴지만 곧 다른 현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민호의 와인 가게가 생각보다 안정적이지 않다는 것을요. 수입 와인은 환율 변동에 민감했고 경기가 좋지 않을 때면 사람들이 가장 먼저 줄이는 것이 사치품인 고급 와인이었으니까요. 게다가 대형마트나 온라인숍에서도 다양한 와인을 취급하기 시작하면서 작은 와인 가게의 입지는 더욱 좁아져 갔어요. 그때 제가 민호에게 제안했어요. 우리 와인 가게 말고 다른 사업을 시작해보는 건 어때? 하지만 민호의 반응은 차가웠어요. 넌 집에만 있으면서 뭘 안다고 그런 말을 해. 그 말에 상처를 받았지만 그때는 아이를 키우고 가정을 돌보느라 더 이상 논쟁할 여력이 없었어요. 시간이 흘러 하연이가 유치원에 다니기 시작했을 때 저는 다시 일을 시작해야겠다고 마음먹었어요. 주변의 다른 엄마들을 보며 아이 교육비와 미래를 위해 저 혼자 민호의 수입에만 의존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3년간의 공백 후에 다시 반찬 가게를 열기에는 자금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고민 끝에 부모님께 도움을 청했고 3천만 원을 빌려 소피아의 도시락이라는 가게를 열었어요.
도시락 사업은 예상보다 훨씬 잘 됐어요. 제가 요리에 정성을 들이는 것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사람들의 니즈를 정확히 파악했던 것 같아요. 바쁜 직장인들이 건강한 한 끼를 원하는데 제 도시락은 그 욕구를 정확히 충족시켰거든요. 게다가 SNS에 제 도시락 사진을 올린 고객들이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입소문이 퍼졌고 6개월 만에 가게는 동네에서 꽤 유명한 곳이 되었어요. 아침부터 도시락을 사러 줄을 서는 모습을 보며 정말 뿌듯했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때부터 시작됐어요. 제가 돈을 벌기 시작하자 민호의 태도가 변했어요. 이제 내가 돈을 버니까 생활비는 반반씩 부담하자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 자체는 불합리하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 그동안 제가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보여주었던 그의 인색함을 생각하면 마음이 좋지 않았어요. 게다가 민호는 자신의 와인 가게가 잘 되지 않는 것을 저에게 투영하는 듯 했어요. 제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해 주기보다는 어딘가 불편해하는 모습이 보였죠. 그리고 갑자기 와인과 요리의 매칭 이벤트를 함께 하자고 제안했는데 알고 보니 그의 와인 판매를 늘리기 위한 전략이었어요. 그래도 저는 가족을 위해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고 한 달에 한 번씩 이벤트를 진행했어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도 모든 준비와 진행은 제가 도맡아 했고 민호는 와인만 가져다 놓고 마치 자신이 큰일을 한 것처럼 행동했어요. 시간이 흐를수록 저희 부부의 관계는 더 삭막해져 갔어요. 생활비부터 시작해서 명절 선물, 부모님 용돈까지 모든 것을 철저히 반반씩 계산했죠. 마치 비즈니스 파트너처럼요. 친정 어머니가 그런 모습을 보고 혀를 차셨지만 저는 이미 감정보다는 아이를 위해 사는 마음이 더 컸어요. 그리고 그때 갑작스러운 변화가 찾아왔어요. 제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신 거예요. 평소 건강하셨기에 더욱 충격이었어요. 심장마비였죠. 어머니는 자책하셨고 아버지와의 추억이 깃든 집에 혼자 계시기를 너무 힘들어 하셨어요. 결국 어머니와 오빠와 상의 끝에 어머니는 그동안 살던 집을 정리하고 골든 라이프라는 실버타운으로 들어가시게 되었어요. 보증금 4억은 집을 판 돈으로 마련했고 월 생활비는 오빠와 제가 반반씩 부담하기로 했죠. 이런 과정에서 민호의 태도는 정말 실망스러웠어요. 제가 어머니 문제로 고민한다고 이야기했을 때 그의 대답은 알아서 잘해였어요. 그 한마디에 더 이상 가족 문제를 나눌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죠. 그래서 어머니를 실버타운으로 모셨다는 사실만 간단히 알렸어요. 그 이후로도 민호는 단 한 번도 제 어머니를 찾아뵙자는 말을 꺼내지 않았고 저 역시 그에게 그런 제안을 하지 않았어요. 우리 사이에는 이미 깊은 간극이 생겨 있었으니까요. 한편 민호의 형인 태호는 그의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었어요. 민호의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어머니가 혼자 지내시는 것이 걱정된다며 자연스럽게 함께 살게 되었죠. 하지만 실상은 태호 부부가 경제적으로 어려워 민호 어머니의 집으로 들어간 것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태호가 저희 부부를 만나자고 했어요. 자리에서 태호는 제 어머니가 계신 실버타운에 대해 자세히 물어보더니 결국 자신도 시어머니를 실버타운에 모시고 싶다는 말을 꺼냈어요. 그리고 그 보증금의 반을 저희가 부담해 달라는 황당한 요구를 했죠. 순간 어이가 없었어요. 왜 저희가 그 큰 돈을 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게다가 저는 어머니의 실버타운 비용을 모두 제 돈으로 해결했다고 분명히 말했어요. 하지만 태호는 듣지 않으려 했고 급기야 민호에게 너는 왜 말이 없냐고 몰아붙였어요. 그때 민호의 반응이 저를 더 놀라게 했어요. 저를 쳐다보며 너는 왜 그렇게 말하니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제가 잘못한 것처럼요.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고 느꼈고 자리를 피했어요. 하지만 태호가 간 후 민호의 공격은 계속됐어요. 제가 도시락 사업이 잘 됨에도 시어머니께 용돈 한 번 제대로 드리지 않았다며 비난했죠.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동안 참아왔던 분노가 폭발했어요. 당신이 먼저 너도 돈 벌었으니 생활비 반반 내자고 했던 사람 아니야. 그때는 내 돈 나눌 때였으면서 이제 와서 내가 너무하다니 정말 뻔뻔하다고 생각해. 결국 그날 저녁 처음으로 이혼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민호가 저더러 며느리란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계산적이냐며 이러면 못 산다고 했을 때 제 대답은 간단했어요. 그럼 이혼하자. 그 말을 내뱉은 순간 오히려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마치 오랫동안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은 해방감이 느껴졌거든요. 민호는 그제서야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저는 이미 결심을 굳혔어요. 이혼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어요. 민호는 이혼을 반대했고 결국 변호사를 통해 소송까지 가야 했죠.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정말 힘든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그 모든 과정을 거쳐 결국 민호와 법적으로 남이 되었어요. 양육권 문제에서도 민호는 자신이 하연이를 키우겠다며 저에게 양육비를 요구했지만 제가 경제적으로나 정서적으로 더 안정적인 상황이었기에 결국 제가 양육권을 갖게 되었어요. 다만 양육비를 받는 것이 싫어서 대신 아파트를 제가 갖는 조건으로 합의했죠. 이혼 후 시댁의 반응은 예상대로였어요. 시어머니는 태호에게 크게 화를 내셨고 태호도 자신의 경솔함을 인정하며 제게 화해를 청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들의 그런 모습을 볼수록 민호와의 이혼이 옳은 결정이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지금은 하연이와 둘이 살고 있어요. 다행히 하연이는 아빠에 대한 그리움을 크게 표현하지 않아요. 그래도 가끔 하연이가 친구들의 가족 이야기를 할 때면 마음이 아프죠. 언젠가는 제가 한 선택을 이해해 주길 바랄 뿐이에요. 돌이켜보면 제가 진정으로 원했던 것은 그저 서로를 존중하고 지지하는 관계였어요. 물질적인 계산보다 마음으로 연결된 가족이었죠. 하지만 민호와는 그런 관계를 만들어가기 힘들다는 것을 너무 늦게 깨달았어요. 그래도 후회하지 않아요. 이제는 제 인생의 주인공은 바로 저라는 것을 알게 되었으니까요. 더 이상 다른 사람의 기준에 맞추려 노력하지 않고 제가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살기로 했어요. 도시락 가게는 이제 두 번째 지점을 열 계획이고 하연이와 함께하는 시간도 더 소중히 여기고 있어요. 세상에는 다양한 선택이 있고 그 모든 선택에는 대가가 따르기 마련이에요. 하지만 자신의 가치를 알고 자신을 존중해주는 관계를 선택하는 것은 결코 틀린 결정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제가 그런 선택을 했고 그 선택으로 인해 지금의 평온한 일상을 찾았으니까요. 물론 앞으로도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이제는 그 어려움을 혼자 헤쳐나갈 자신감이 생겼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하연이에게도 강인한 엄마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요. 스스로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삶의 가치를 알려주고 싶거든요. 제 이야기가 비슷한 상황에 처한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해요. 때로는 끝이라고 생각했던 순간이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자신의 가치를 잊지 않고 당당하게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선택 후에도 행복한 삶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12년의 결혼 생활, 그리고 이혼. 쉬운 결정은 아니었지만 제 인생에서 가장 용기 있는 결정이었다고 생각해요. 그 결정으로 인해 지금의 저는 더 강해졌고 더 행복해졌으니까요. 오늘은 소피아의 이야기였습니다. 매일 새로운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해 주시면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올게요. 여러분, 소피아의 이야기는 단순한 이혼 이야기가 아니라 자신의 가치를 알아가는 여정에 관한 것이었어요. 우리 모두에게는 자신만의 가치가 있고 그 가치를 지키는 선택이 때로는 가장 어렵지만 가장 중요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소피아처럼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용기 있는 결정을 내릴 수 있는 힘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다고 믿어요. 그리고 그 결정이 여러분을 더 나은 미래로 이끌어 줄 거라고 확신합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편에서 또 다른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따뜻한 위로로 가득하길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